카드가 안 됩니다. 현금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어차피 내일부터는 가게 문을 닫거든요. 그 순간 그 남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 맛이에요. 정말 이 맛이야. 50년 전 그 맛 그대로예요. 저는 대한해운 회장 박철수입니다. 50년 전 김정자 할머니가 저희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74세 할머니가 재개발로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일어난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부산국제시장 골목길 깊숙한 곳 향미각 중화반점에서 74세의 김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35년째 반복해온 몸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찾은 스위치를 눌렀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낡은 가게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금이 간 타일 바닥,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 그리고 구석진 자리에 놓인 시어머니의 영정사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오늘 밤이면 영원히 사라질 풍경이었어요. 정숙은 무릎이 욱신거리는 것을 참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관절염이 심해진 지 오래였지만 이 나이에 무슨 치료비가 있겠습니까? 그저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픔도 잊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요. 주방으로 향하는 정숙의 시선이 벽에 걸린 웍에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북한에서 가져온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철이 거무스름하게 길들여진 이 웍으로 35년간 춘장을 볶아왔죠. 수만 번 돌린 주걱의 흔적이 웍 바닥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춘장은 눈물로 볶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야 진짜 맛이 나는 법이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2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난 뒤 정숙의 춘장에는 정말로 눈물이 들어갔어요. 그리움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때로는 절망의 눈물까지. 그런데도 손님들은 더 맛있어졌다고 말했어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웍을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춘장이 익어가는 향이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정숙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가며 오늘도 혼자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 오늘은 정말 마지막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이 웍도, 이 가게도. 밖에서는 국제시장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의 발걸음, 지게차가 지나가는 소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까지. 부산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35년간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이 오늘 밤이면 사라진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는 세상. 그 속에서 자신 같은 늙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전 9시 향미가게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오래된 단골인 박 할아버지였죠. 매일 아침 짜장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었는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마지막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꽃은 작은 선물이에요. 30년 넘게 여기서 먹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짜장면을 먹겠어요. 정숙은 꽃다발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도 맛있는 집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시어머니에게 배운 북한식 비법으로 만든 이 맛을 어디서 또 찾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분들이었어요.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지만 정숙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할머니, 정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20년 넘게 다닌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도 많고 보상금으로는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할 자신도 없고요. 정숙의 대답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맛집이 사라지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오후 2시쯤 특별한 손님이 있었어요. 중학생 손자를 데리고 온 할머니였는데 짜장면을 먹으며 손자에게 말하더라고요. 얘야, 여기가 바로 할머니가 말했던 그 집이야. 북한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만드는 진짜 고향 맛집. 그 말을 들은 정숙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가게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끝나는구나 싶어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저녁이 되자 동네 상인들도 찾아왔어요. 같이 이 골목을 지켜온 이웃들이었죠. 모두들 각자의 사정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처지였어요. 김할머니, 우리 모두 힘내자. 어디 가서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옆 가게 사장님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죠. 정숙도 밝게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간 함께 해온 이 골목의 정이 오늘 밤이면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저녁 8시가 되자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손님들로 분주할 시간인데 오늘은 왠지 한적했어요. 재개발 때문에 골목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웍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35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정숙은 마지막 정리를 시작하려 했어요. 더 이상 손님이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들어온 것은 품격 있어 보이는 노부부였습니다. 남자 어르신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여자 어르신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어요. 두 분 다 7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평소 이 골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림새였어요. 혹시 아직 영업하시나요? 남자 어르신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교양이 느껴졌어요. 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정숙은 반갑게 맞았어요. 마지막 날이지만 손님을 돌려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정중하게 찾아주시는데 말이에요. 노부부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메뉴판, 그리고 구석진 곳에 시어머니 영정까지 모든 걸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참 정겨운 곳이네요. 여자 어르신이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옛날 중국집 같아요. 요즘은 이런 곳 찾기 힘들죠. 오래된 집이라 볼품없죠. 정숙이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재개발을 앞두고 더 이상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해 더욱 낡아 보였거든요. 아니에요. 이런 곳이 진짜 맛집이에요. 남자 어르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짜장면 2그릇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가 웍을 올렸어요. 마지막 손님이니만큼 정성껏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음을 다해 만든 마지막 짜장면으로 기억되길 바랐어요.
웍에 기름을 두르고 춘장을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구수한 향이 올라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춘장이 유난히 윤기가 났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았죠.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더욱 정성스럽게 볶았어요. 면발도 평소보다 쫄깃하게 뽑혔어요. 35년간 수없이 만들었던 짜장면이지만 오늘 것은 특별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걸까요? 양파와 돼지고기를 넣고 볶으면서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 노부부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가게를 유심히 살펴보셨을까? 궁금했지만 묻기는 어려웠어요. 드디어 완성된 짜장면을 들고 나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검은 소스가 면발을 감쌌고 그 위에 오이채와 단무지가 고명처럼 올라가 있었어요. 35년간 만들어온 짜장면 중 가장 완벽해 보였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정숙이 정성껏 내놨습니다. 노부부는 젓가락을 들고 면과 소스를 비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입을 넣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장으로 확인 후 넘어가겠습니다. 여자 어르신이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더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맛이에요. 정말 이 맛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 어르신도 한 입 먹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정말 50년 전 그 맛 그대로입니다. 두 분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영문을 몰랐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만들었을 뿐인데 두 분이 왜 이렇게 감동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정숙이 말하자 여자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부부는 천천히 그러나 맛있게 짜장면을 드셨어요. 마치 그 맛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중간중간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추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언제부터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여자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5년째예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서 쭉 해왔는데요. 정숙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내일부터는 문을 닫게 됐어요. 시어머니요? 남자 어르신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셨어요. 전쟁 때 가족들과 헤어져서 혼자 남한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2억 하나만 가지고 오셨대요. 정숙이 주방의 웍을 가리키자 노부부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특히 여자 어르신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성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정자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신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정숙이 대답하자 여자 어르신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맞아요, 맞아. 남자 어르신도 흥분한 듯 말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 맞아요. 정숙은 놀라서 물었어요. 네, 혹시 아세요? 그때 남자 어르신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대한해운 회장 박철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내 박명희예요. 대한해운이라는 이름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어요. 저희도 북한 출신이에요. 박명희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김정자 할머니가 저희 생명의 은인이세요. 은인이요? 정숙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분들을 도운 적이 있다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박철수 회장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저희 부부는 갓 결혼한 신혼이었어요.
북에서 내려와 부산에 정착했는데 정말 가진 게 없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박명희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자 할머니가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돈이 없어도 짜장면을 해주시면서 고향 음식 먹고 힘내라고 하셨거든요.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매일 끼니를 해결해 주셨어요. 박 회장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북에서 내려와 의지할 곳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그런 저희에게 김정자 할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박명희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그 따뜻한 한 끼 한 끼가 저희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그때의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짜장면을 먹고 보니 정말 그때 그 맛이에요. 김정자 할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박 회장이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벅찼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성공해서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박 회장이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정숙이 오래된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거래 불가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박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보세요. 그런데 그 카드도 그 다음 카드도 안 됐어요. 마치 오늘만큼은 돈을 받지 말라는 하늘의 뜻 같았어요. 현금은 안 가져오셨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자 어르신이 핸드백을 뒤졌지만 현금은 없었어요. 요즘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카드만 가지고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일 다시 와서 계산해 드릴게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10,000원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시다니. 게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은 가게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정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걸로 하겠어요. 어차피 내일부터는 가게 문을 닫거든요. 아니, 그럴 수는. 박명희 여사가 미안해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정숙은 억지로라도 밝게 웃으려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랬으니까요.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냥 드리라고 하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선행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말에 노부부의 표정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오늘 여기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박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50년간 김정자 할머니를 찾아다녔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박명희 여사가 설명했어요. 몇 년 전부터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다녔어요. 국제시장 근처에 북한 출신 할머니가 중국집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하나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김정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 회장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너무 늦었구나 싶어서 정말 후회했죠. 그런데 며느리분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전에 재개발로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박명희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김정자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으신 며느리분을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분을 바라봤어요. 그럼 정말로 저희를 찾으려고? 네, 맞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고민했어요.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도 김정자 할머니 생각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박명희 여사가 회상하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아, 언젠가 성공하거든 나 같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거라. 그게 진짜 성공이야.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정숙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다운 말씀이었거든요. 생전에 늘 남을 도우며 살아야 복이 온다고 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매년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업을 해왔어요. 박 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은혜를 갚아야 할 분을 찾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죠. 오늘 이 짜장면을 먹고 정말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김정자 할머니의 그 맛이구나.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거구나. 박명희 여사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박 회장이 정숙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재개발로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나이도 많아서 새로 시작하기는 어렵죠. 아닙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정자 할머니의 그 소중한 맛을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어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의미 깊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 회장 부부는 사흘 후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과 함께였죠. 정숙은 가게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벽에서 시어머니 영정을 내리던 참이었죠. 사모님, 박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하나 있어서 찾아왔어요. 정숙이 의자를 권하며 물었어요. 무슨 제안이신지. 이 근처에 새로운 상업 건물을 짓고 있어요. 박 회장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1층에 새로운 향미각을 열어주세요. 김정자 할머니의 맛을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정숙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박명희 여사가 말했어요. 시설비, 인테리어비, 당분간의 운영비까지 전부요. 그리고 매장도 지금보다 훨씬 넓고 깔끔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왜요? 저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정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정자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북한식 짜장면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때 박명희 여사가 커다란 보따리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웍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이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 웍과 똑같았어요. 크기도 모양도 심지어 철이 길들여진 정도까지도요. 이것도 북한에서 가져온 웍이에요. 박명희 여사가 설명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피난 때 가져오신 거예요. 할머니 웍과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두 웍이 다시 만났네요. 정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럴 수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의 북한식 비법을 그대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젊은 요리사들에게도 그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이 맛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요. 물론이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긴 비법인데요. 기꺼이 전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박명희 여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시어머니 영정을 위한 고급스러운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새가게에서도 김정자 할머니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요. 정숙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꿈 같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지다니요. 정말로, 정말로 괜찮으신 건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저희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일이에요.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은혜 갚기예요.